자유를 꿈꾸는 두바이 남자 작꿈두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양의 관점으로 경제사를 보았는데요. 당시 동양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동양의 가장 큰 강대국은 단연 중국, 청나라였습니다. 영국의 힘이 전 세계로 뻗어갈수록 중국과의 힘겨루기는 예정된 결과였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동양의 대국, 청나라와의 관계에서 영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까요? 강건성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청나라의 네 번째 황제 강희제부터 여섯 번째 황제 건雍제까지 번영했던 중국을 일컫는 말로 강건성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번영했던 청나라는 당시 인구가 약 4억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근본이제와 자유무역을 통해 번영을 누리고 있던 영국으로선 청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더욱더 큰 국부를 창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국의 예상과는 다르게 중국과 무역에서 영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만을 기록했습니다. 영국인들이 청나라 상품인 차나 비단, 도자기 등에 굉장한 관심을 보여 인기가 많았지만 영국의 주요 상품인 면직물이나 모직물에는 중국인들의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청나라는 지정은제라는 조세법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라는 것이죠. 이는 자연스럽게 청나라의 은 수요가 높아지는 결과를 불러왔겠죠. 반면 영국은 금에 비해 은의 가치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은의 가치가 높은 국외로 은이 유출되었는데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영국의 은이 지속적으로 청나라에게 흘러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영국 상인들의 결제수단 부족 문제로 이어집니다. 지속적 무역 적자를 보던 영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편 판매를 선택합니다. 물론 아편은 이미 중국에서도 쓰이고 있었는데 고위층들만이 진통제로 쓰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781년부터 동인도 회사가 중국의 인도산 아편을 판매하게 되면서 서민들도 아편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특히 영국령 인도에서 1818년 개발된 파트나라는 이름의 아편은 중국 내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이 아편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중독성이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 1000만 명 이상의 중독자를 만들었고 이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중국 내 막대한 은 유출을 불러왔습니다. 반대로 동인도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겠죠. 문제는 청나라가 지정 은제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했죠. 은의 수요는 많은데 국가 내 은이 다 유출되니 은의 가치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청나라 내 강력한 디플레이션을 만들었죠. 디플레이션은 심각한 불경기를 초래합니다. 청나라는 필사적으로 아편 무역을 막을 수밖에 없었죠. 청나라는 아편 금지령을 내리고 심지어 광저우에서 영국인 소유의 아편을 몰수하고 소각한 뒤 영국 상인들을 쫓아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아편 전쟁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을 영국이 아니죠. 자유무역의 정당성을 명분으로 1840년부터 1842년까지 이어진 1차 아편 전쟁을 일으킵니다. 청나라는 지속적으로 패배하고 난징이 함락당할 위기에 이르자 1842년 8월 29일 난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홍콩섬은 이때 영국 수중이 되었고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5개 항을 개방하라는 내용이 이 조약의 핵심이었죠. 패전국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불평등 조약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 이후에도 청나라의 개방은 영국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하였습니다. 생각한 대로 무역에서 재미를 못 본 것이죠. 영국은 기회를 또 노리게 됩니다. 때마침 에로우 사건이 발생합니다. 1856년 광저우에 정박해 있던 에로우를 청나라 관리가 수색하던 중 개항되어 있던 영국 국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에로우는 중국인 소유의 배였고 소금을 밀수하던 해적선이었습니다. 체포당한 선원도 모두 중국인이었고요. 청나라 입장에서 자국 치안을 관리하기 위해 이 해적선을 단속하였지만 영국은 국기를 모욕한 혐의로 배상금과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청나라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이를 빌미로 제2차 아편 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의 결과로 텐진이 점령당하고 불평등 조약인 텐진 조약, 수도 베이징에 영국군이 입성하며 베이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역시 내용은 더 많은 항구를 개방하고 자유무역을 보장하라는 내용과 홍콩 및 구룡반도를 영국에 할양하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청나라도 두 차례의 아편 전쟁에 의해 강제적으로 국가 무역문을 개방하게 되었죠. 지난 방송에서 영국이 근본이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파운드화가 강력한 기축통화로 자리잡게 됨을 알아보았죠. 근본이제를 사용하는 파운드화는 금을 대체하는 화폐인데요. 영국의 아편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 파운드화를 통해 결제를 해야 했는데 청나라는 지정은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이 주요 화폐였습니다. 즉 은으로 파운드화를 사야 했겠죠.
당시 영국의 조폐국장이었던 아이작 뉴턴이 금은비 지정을 통해 은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결국 은으로 영국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선 막대한 은을 지불했어야 했죠. 서양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청나라가 일방적으로 영국에게 당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동양은 청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사실 아편전쟁 때부터 세계 질서는 서양에 의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서양에서 만든 금융 시스템은 우리의 삶과 분명 연관이 있음을 반드시 알고 결국 강자에 의해 세계 질서가 재편됨을 깨달으며 이에 대비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역사입니다.